네, 안녕하십니까. 깡생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주말 동안에 뭐 특별하게 호재성이다라는 재료는 없었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가 뭐 전면전을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여튼 지금 아침에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거래소는 이제 2620포인트, 한 0.9% 정도 하락을 한다 돼 있고, 코스닥이 이제 2% 가까이 하락을 한다 되죠.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전까지는 시장에서 이제 성장과 가치, 이쪽에서가 주로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과 중소형, 그리고 코스닥, 이쪽에 대한 차별화, 이게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대형 같은 경우는 하락이 제한이 된다가 되는데, 대형 쪽에서 하락을 제한시킨다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과 그리고 정유 관련된 쪽,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통신 유틸리티, 뭐 실적과 방어조 성향 갖고 있는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뭐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낙폭이 그동안 단기적으로 컸었던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현재는 보합권 전후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방어를 한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5G 테마, 이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방어를 해주는 쪽이 있다가 됐지만, 이쪽에서가 상승을 강하게 해서 방어를 해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합권 전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어를 한다 정도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하락이 좀 세다라는 쪽이 이제 중대형이라든지 중형 소형 이쪽에서 좀 하락이 센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가 역시 좀 하락이 세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도 오늘 좀 하락이 좀 큰 편으로 나타난다 됩니다. 그다음에 완성차 쪽에서는 하락이 제한된다 되는데,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뭐 만두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 이쪽에서도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난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과 은행이 아니라 증권 그런 쪽, 그다음에 원자재 쪽도 뭐 많이 올랐던 쪽이긴 한데, 이쪽에서도 일부 차익이 떨어진다 정도, 그리고 음식료 의류 이런 쪽이 역시 하락이 좀 세다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오늘 시장 자체의 성향이 대형과 그다음에 중소형 이쪽에서 차별화가 좀 더 커진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현물과 선물 쪽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한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쪽에서가 외인들 누적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현재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계감이 여전히 높다 되는데,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가 상당히 크게 잡혀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환율 역시 오늘 장중에는 1276원 앞전에 고가를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는 1274원 전후에서 등락을 보인다 정도. 그러니까 고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됐는데, 그와 더불어서 국내 지수 역시도 지금 앞전에 박스권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시총상이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우선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인데,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아침에가 이제 1150원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이게 축소되었다가 다시금 1150원 정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고 있지만, 문제는 매수세가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케이스겠죠.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도 매도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외인들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가장 외인들이 종가 기준으로 할 때는 가장 많이 팔았던 것이 27,600개였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3만 개까지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는 3만 4천 개까지 늘어와 있는 상태니까, 이게 금액적인 부분으로 보면 거의 3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선물 쪽에서 매도한 누적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란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요일 날 미국에서 CPI가 발표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에서 금리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다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역시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 하단 자리 2615포인트짜리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현재 등락을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켜주느냐, 이게 우선은 첫 번째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내일 미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더 빠질 거냐 반등을 할 거냐, 그 기로가 바로 이제 오늘 이유가 될 텐데, 오늘 여기를 지켜주고 뭐 미증시가 지금 현재 미선물이 하락하는 부분이 선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되면은 내일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추가적인 약세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앞전에 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지금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 대형 지수도 똑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이라는 부분은. 다만 이제 대형 지수가 오늘은 시장에서 지수를 끌고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형 지수라든지 이제 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강했던 케이스였는데 이제 이쪽에서가 오늘은 하락이 좀 더 강하다 되죠. 그래서 현재 중형 지수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까지 다시 좀 내려왔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 거고 소형이라든지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 라인대를 이탈한 그림을 보여줬다드는데 앞전에 갭이 있던 자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왔다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현재 865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를 지켜주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가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기준 있는 매매 쪽 보도록 하죠.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오늘 현대제철 한 1.5% 정도 약세를 띄운다 되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4바 2초 5반짜리 전후 이 라인대는 뭐 중요한 가격대 계속해서 지켜진 그림은 현재까지 동일하다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없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실릴 하락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시장 영향에 따라서 빠지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2% 가까운 하락을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강세를 띄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지만 역시 거래량이 없다 되는 거고요. 두산마켓은 그다음에 이제 오늘 현대백화점이 이제 금요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선저가 잡았던 가격이 74,500원이었는데 금요일날 종가는 74,600원이었죠. 현재는 좀 더 내려와서 한 3%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종가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HMM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 약세 하락이 나타난다. 그래서 HMM은 현재 28,600원에서 29,300원 요 사이에서 좋은 밴드를 보여준다는데 현재는 뭐 거래량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10% 정도 하락한다 되고요. LS 같은 경우가 오늘 현재 2% 정도 하락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포조선 아침에 좀 더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 시가 위로 올라와서 현재는 약밥 정도 돼 있는 케이스고 금호석유가 앞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16만 잘 넘어갔다가 내려왔다 되면서 앞전에 역시 종가 기준으로 14만 7천 원이 중요 가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현재는 14만 5천 원, 6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종가 기준으로 역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가 오늘 자동차 완성차나 다른 대형에 비해서는 좀 더 약한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현재 한 2.5% 정도 빠진다고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뭐 역시 떨어진다는 부분 동일하지만 역시 거래량이 실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기아를 한번 보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확연하게 이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꾸준하게 단기 상승 많이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아는 이제 주 매물대와 이제 하락 추세를 넘어가느냐 요 자리대가 계속해서 이 구간인 건데 여기서 현재는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기아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 역시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 숨고르기 매물 소화하는 밴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이 이제 아침에부터 약세 뛰면서 이제 갭으로 요 박스권 하단 자리. 그러니까 요 박스권 하단이라는 자리대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켜냈다가 오늘 현재는 이 라인대를 바로 갭으로 떠서 출발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 자리대를 살려주는 과정이 중요한데 오늘 실적 발표가 장 중에 나올지 장 끝나고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나와서 이 라인대를 올라가 주면은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제 우선 종가상으로는 기준가 이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현대제철을 좀 오래 끌고 오죠. 현대제철도 이제 동일한 케이스인데 현대제철은 여전히 이제 42,500원짜리 전후 이 라인대가 직전에 고가 라인이면서 지지를 받는 자리. 그래서 현대제철도 계속해서 요 추세 라인대 돌파하기 전에 매물 소화하는 흐름으로서는 여전히 좋은 구조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한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따른 종목들의 영향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거래량이 실려서 떨어진 경우는 시장보다도 종목에 대한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전개된다고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이제 거래량 없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시장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아까 처음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듯이 하단 자리에서 현재 지지를 받으려는 흐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오늘 미증시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장중에 미선물이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 여기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불확실성이란 부분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거나 이게 전면전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려가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코멘트라든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지수의 박스가 하단이라는 자리대를 지켜주느냐 이 부분인데 밸류적인 부분을 볼 때는 지켜주는 게 맞는데 오늘 시장에서의 성향 자체가 대형과 중소형이 차별화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형 쪽에서가 얼마큼 받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CPI 발표도 있고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도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방향이 한번 크게 바뀔 수도 위치다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